살다 보면 길이 딱 막힌 것 같은 순간이 오잖아요? 머릿속은 뒤죽박죽이고 뭘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고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진짜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도 바로 그런 문제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렇게 막막할 때 우리한테 새로운 문을 열어줄 아주 특별한 생각의 도구들을 하나씩 같이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강연을 맡은 아주 잘 나가는 강사였어요. 근데요, 몇 주가 지나도록 단 한 글자도 못 쓴 거예요. 전무가라는 자존심, 사람들의 기대감, 이 모든 게 막 어깨를 짓누르니까 그만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이 남자한테 이건 그냥 슬럼프가 아니었어요. 거의 재앙 수준이었죠. 어쩌면 우리도 각자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이런 딜레마를 똑같이 겪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럴 때 보통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죠? 아, 나 번아웃인가? 혹시 우울증? 이런 의학적인 진단부터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 마음에 병이 생겼나 보다 하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잠깐만요.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게 어쩌면 약으로 치료해야 할 병이 아니라 삶의 나침반이 고장난 의미의 문제는 아닐까요?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는 걱정, 불안, 슬픔 같은 너무나 인간적인 감정들조차 전부 치료가 필요한 증상으로 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문제에 약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들은요, 의사의 처방전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보는 안경, 즉 새로운 관점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완벽한 치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대신에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파도를 타는 법, 즉 지혜로운 태도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함께 잘 살아가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 어쩌면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진짜 해결책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첫 번째로 꺼낼 도구는요, 바로 철학 상담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는 심리 치료랑은 결이 좀 달라요. 정답을 딱 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철학 상담사는 당신은 틀렸어요 라거나 이걸 고쳐야 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끝없는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만의 가치관은 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선명하게 보도록 도와주죠. 마치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같이 풀어가면서 내 생각의 지도를 그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철학자 볼프강 빌란트의 구분이 아주 유용한데요. 지식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첫째는 안다는 것. 이건 그냥 객관적인 정보, 팩트예요. 퀴즈 풀 때나 유용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 어떻게 아는가입니다. 이건 내 삶에 스며들어서 힘든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지혜, 바로 통찰이죠. 철학 상담이 목표로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삶을 진짜로 바꾸는 지식 말이에요.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맨날 어떻게만 매달리잖아요.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성공할지.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을 잊고 살죠. 바로 왜? 라는 질문이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즉 왜를 찾으면 수많은 어떻게의 문제들은 생각보다 쉽게 풀리기도 합니다. 철학 상담은 바로 그 왜를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하는 동반자 같은 존재예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은요. 철학 상담이 당신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뭘 하냐면 새로운 안경을 하나 건네주는 거죠. 세상을 보는 관점, 즉 안경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는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야를 얻었을 때 따라오는 즐거운 보너스 같은 거죠. 자, 첫 번째 도구는 사람이었죠. 그럼 만약 내 생각의 파트너가 사람이 아니라 수백 년의 지혜가 담긴 책 한 권이라면 어떨까요? 이제 두 번째 도구, 독서 치료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독서 치료, 말 그대로 책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지혜 중 하나거든요. 책 속 인물의 삶을 따라 웃고 울다 보면 어느새 그 안에서 내 문제의 실마리를 딱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험 다들 해보셨죠? 바로 그게 독서 치료의 힘입니다. 근데 이 마법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보통 3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동일시. 책 속 인물을 보면서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고 깊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두 번째, 카타르시스가 찾아옵니다. 등장인물의 감정에 푹 빠져서 억눌렀던 내 감정까지 시원하게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 인물의 여정을 보면서 내 삶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기분 전환 삼아 책 읽은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 목록 좀 보세요. 가정폭력, 질병, 죽음, 심지어 테러 같은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을 돕는 전문적인 기법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가진 치유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증거죠. 에이,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2008년에 미국에서 한 조사를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 상담서들 중에 무려 51%,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자기 환자들에게 이 독서 치료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상담사와도 대화해봤고 책과도 대화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도구는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 바로 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내 삶을 한 편의 이야기로 보고 그 결말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것, 내러티브 실천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일어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에요. 그 사건들을 엮어서 내가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한 편의 이야기라는 거죠. 나는 원래 운이 없어. 내 인생은 맨날 꼬여.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야기의 작가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작가는 언제든지 이야기를 새로 쓸 힘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진실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 이야기가 100% 팩트인가? 이걸 따지는 대신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살게 하는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과거의 이야기에 계속 갇혀 있을 건가요? 아니면 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야기로 다시 쓸 건가요?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이게 바로 철학자 미셸 푸코가 말한 자기를 돌보는 기술과 딱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나만의 원칙, 나만의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진짜 자기를 돌보는 거 아닐까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과거의 사실을 파헤치는 고고학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미래의 삶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목표는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찾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강력한 도구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철학상담, 독서치료, 그리고 내러티브 실천. 겉보기엔 다 다른 방법 같지만 사실은 전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도록 돕는 것 말이죠. 이제 여러분의 도구 상자가 꽤 든든해졌습니다. 대화로 생각을 단련하는 철학상담, 인류의 지혜를 빌리는 독서치료,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내러티브 실천까지 이 도구들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는 이제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난 챕터들은 내 마음대로 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지금 당신 손에는 펜이 들려있고 눈앞에는 새하얀 빈 페이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딱 하나 남았네요. 당신은 다음 챕터에 어떤 이야기를 쓰시겠습니까?